그 어떤 행동을 해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. 이거는 그럼 진짜 심각한 거. 진짜 심각하다. 근데 굳이 로또는 왜 하신 거예요?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닥터프렌즈입니다. 네. 여러분, 우울증의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?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네. 배워본 기억이 없나? 전혀 없죠. 근데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야. 정신과 메이저 과목인데 기억에 남질 않아. 내과는 뭐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. 흔히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하루 대부분 좀 지속되는 어떤 우울감, 식사나 뭐 수면의 어떤 변화, 뭐 집중력 저하, 네. 뭐 좀 피로감, 뭐 네. 이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인데, 우울증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류가 첫 번째 멜랑콜리아라는 우울증이 있어요. 멜랑콜리아?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? 우울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? 맞아요. 사실 우울 장애 중에서도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이 있어요. 무슨 소리야?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조금 심한 타입의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히려 심한 타입이에요? 네, 멜랑콜리아. 이름은 되게 말랑말랑한데. 그렇죠. 멜랑콜리아 우울증은 거의 모든 행동에서 즐거움이 상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우울증인 분이 네네. 로또가 됐다.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? 이게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또는 사실 이렇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정도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세로토닌이 갑자기 나오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. 그렇죠. 근데 이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. 이거는 그럼 진짜 심각한 거. 진짜 심각하다. 근데 멜랑콜리아 하신 분이 로또는 왜 하신 거예요? 그게 약간 길 가다 돈을 줍거나 할 수 있어도. 그치. 멜랑콜리아 분은 아예 그런 거 잘 안 하실 것 같아요. 안 하지. 승진을 했다거나 취업을 해도 이분들은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. 그래서 이런 뭘 해도 기쁘지 못한 그런 증상과 더불어서 특히 아침에 좀 심해지는 우울증.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요, 이분들은. 새벽에. 난 아니다. 그리고 뭐 엄청나게 좀 공허함, 낙담하는 경우가 있고, 우리가 흔히 정신운동성 어떤 지연, 초조라고 해서 뭔가 막 이런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거나 뭐 손을 뜯는다거나 머리카락을 막 잡아 이렇게 한다거나 좀 말소리나 뭐 얘기가 좀 둔화된다거나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좀 동반되고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좀 막 죄책감도 느끼고. 이거는 정말 힘든 거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멜랑콜리아 양상인 분들은 이제 저희가 약간 내인성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. 외인성은 우울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.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뭐 사랑하는 가족이 뭐 사망을 했다거나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. 상실을 겪었을 때. 근데 이 내인성 우울증은 그런 거랑 없이 그냥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멜랑콜리아는 이 외부 스트레스보단 자체적인 어떤 그런 호르몬 변화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이번 환자에서 좀 멜랑콜리아 유형이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좀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경도의 우울증보단 좀 심한 우울증에서 좀 관찰이 되고, 그리고 좀 망상, 환청을 동반한 걸 우리는 정신병적 양상이라고 하거든요. 뭐 그런 걸 좀 동반한 우울증에서 좀 많이 관찰이 되고. 진짜 심각하구나. 그래서 이 멜랑콜리아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 자꾸 뭐 운동이나 뭐 어떤 걸로 자꾸 스트레스를 풀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로는 잘 안 되고 약물 치료가 거의 필요합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아예 시작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인적인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주는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체질적인 부분과 좀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멜랑콜리아 양상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비전형적 우울증.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. 이거. 에이티피칼. 뭔가 전형적이지 않아요.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?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의 반응성인데,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우울한데 떡볶이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. 그리고 뭐 코인이 올랐어. 기분이 좋아.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요새 못 들어가고 있어. 그러니까 이런 좀 기분의 반응성이 있다고 하는데, 그럼 이 많은 분들이 나 우울증이 아닌가? 기분 좋아질 때가 있으니까. 그러네. 이건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. 우리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,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.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떡볶이 또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. 근데 이런 것도 우울증일 수 있는 거예요. 전형적이지 않은 양상으로. 그래서 이거는 멜랑콜리아랑 좀 달리 10시간 이상 과다 수면.
우울할 수 있죠. 그리고 식욕이 늘어서 체중이 좀 늘어나신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납마비, 연마비라고 해서 온몸이 납처럼 좀 무거운 느낌, 무기력하고 좀 누워만 힘이 있고 없는 느낌. 잠 오래 자고 뭐 좀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좀 오래 이분들의 특성일 수 있는데 좀 대인관계에서 좀 약간 거부당할까봐 좀 두렵고 좀 무섭고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본다거나 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비전형적인 에이티피컬한 양상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나요. 젊은 젊은 해프님들, 친구들? 뭐 청소년인 경우. 청소년도?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우울증을 놓치기 쉬운 이유가 이런 비정형적인 양상이 좀 많아요. 예를 들어 뭐 애가 게임할 때 막 기쁘고 막 재밌고 엄마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막 좋은데 또 어쨌든 또 갑자기 확 이래. 깔아먹고. 그러면 얘가 우울증 아니지. 뭐 어제 게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좀 기분이 좋아질 만한 자극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치료 어떻게 해요? 비전형적인 양상이 약간 치료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울증 약물에는 좀 반응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오히려 예.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좀 양극성 장애, 조울증과 연관이 있는 우울증일 수 있어요. 그럼 치료 잘못했다가 확 뜰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이 조증인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우울증인 상태로 오면 의사는 당연히 우울증을 생각하고 보는데 내면의 어떤 조증이라던가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조울증 치료 약물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멜랑콜리아 양상, 비정형적인 양상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린 게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스테로이드 타입처럼 쫙 똑같이 저는 있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있다. 그리고 내가 우울한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비전형적인 양상일 수도 있는 거. 그리고 내가 뭐를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뭐 잠도 자꾸 깨고 하면 이거는 자꾸 다른 걸로 우울증을 회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.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희 그 헬프님들은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68%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. 그래서 잠재적인 구독자가 유튜브에서 그게 130만 명이라고 해요. 그래서 구독을 좀 해주세요. 아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것 같고 깜빡해서 우리 채널이 막 부끄럽나? 그렇지 않게 저희가 더 노력할 노력할 테니까 테니까 믿어주시고 네,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은 많이 힘이 됩니다. 네. 그 헬프님들 리스트에 저희가 들어간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. 그러게. 구독을 하신 헬프님들은 뭐 항상 취소해 주시지 말고 안 하신 분들은 헬프가 될 기회를 오늘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